네, 안녕하십니까. 남윤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업무상 과실치사 사건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감기가 걸려서요. 목이 조금 쉬었는데,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앞서서 이 게시판에 일단 간단한 기본 지식을 설명드렸고요. 그 부분은 넘어가고요. 왜 업무상 과실치사죄에 있어서 쉽게 타협하거나 그래서는 안 되는지, 어떻게 최선의 선택을 위해서 싸워야 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하면 공사장에서 이렇게 사고가 일어나서 과실로 해서 사람이 돌아가신다거나, 병원도 많이 있겠죠. 그리고 운전으로 인한 경우도 있을 겁니다. 업무상 과실로 해서 사망하는 경우에 재판을 받더라도 보통 실형이 나오는 경우는 드물기는 해요. 근데 과거에 비해서 최근에 실형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특히 의사들이 업무상 과실로 해서 사람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고 해서 법원에서 재판 1심이나 마찬가지죠. 2심이나 법정 구속을 하는 경우는 굉장히 드물었어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검찰이나 경찰에서도 영장을 치는 경우는 잘 없었고요. 그런데 많이 인구에 회자되고 있는 사건인데, 며칠 전에 의사 3명이 3명 다 1년 이상의 금고를 받으면서 법정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죠. 그래서 의협 회장이 삭발을 하고 지금 굉장히 의사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그 전에도 고 신해철 씨 사건과 관련해서 주치의였던 분이 1심에서는 금고 10월을 받았다가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었는데요. 2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이 내려졌어요. 대법원에서 그대로 확정되어 결국 수감 중이시죠. 근데 업무상 과실치사는 금고형인데 왜 징역이 내려졌냐 보면 의료법과 관련해서 아마 합쳐져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선 말씀드리는 게, 업무상 과실치사라고 해서 실형이 선고되지 않는다고 막연히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 사례를 하나 설명드리면요. 제가 담당했던 사건인데, 이제 2심에서 제가 담당을 했어요. 2심하고 대법원에서 이제 확정되는 걸 담당했는데요. 1심에서 이거는 사람이 죽은 게 아니고 다친 거였거든요. 업무상 과실치상 사건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도요, 기본 법정형은 업무상 과실치사하고 같아요. 그래서 2년 이하의 금고 또는 7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었어요. 근데 피고인이었던 분은 초범이셨고 다른 전과 없으셨던 분인데, 그리고 다쳤던 아이가 좀 어리기는 했어도요, 그렇게 후유장애가 길게 남거나 그러지도 않았던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1심에서 징역 6개월 실형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법정 구속이 되셨어요. 굉장히 예외적인 일입니다. 물론 본인이 이제 1심에서 전혀 죄를 인정하지 않으셨고요. 형편이 좋지도 않으신 분이라서 합의 같은 거는 생각지도 못하셨죠. 그래서 이제 자제분들이 나중에 지방에서 이제 찾아오셔가지고 상담을 해서 사건을 진행했는데, 좀 의학적인 인과관계도 좀 다투고, 또 여러 가지 진술이라든가 그런 문제에 있어서 수사에 있어서 허점들을 좀 다퉈가지고요. 5개월 만에 재판이 끝났었고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사가 상고를 해서 대법원에서
예, 또 다퉜으나 대법원에서 그대로 무죄가 확정됐죠. 예.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는 게 이제 민사상 책임 문제가 있어요.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된다는 건요. 당연히 인과관계라든가 과실이라든가 이런 부분 다 인정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사실 민사에서 크게 다툴 부분들이 없어요. 예, 이번에 구속되신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민사에서 그 40%인가요? 과실인가요? 이렇게 인정돼가지고 그럼 민사에서 과실이 인정돼서 손해배상이 인정된다는 거는 뭐 불법행위 손해배상이 인정되려면 과실이라든가 인과관계 이런 부분 다 인정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형사에서 죄는 인정이 되겠죠. 통상적으로 뭐 민사하고 형사에서 그렇게 다른 사실 판단을 내리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사실. 예.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유죄라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예상을 하실 수가 있었을 거예요. 물론 이제 민사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인정을 못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예, 그랬을 때, 막연하게 이게 집행유예가 안 나올 거다, 이런 부분들은 조금, 예,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어쨌든죠. 예,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는 형사에서 유죄가 인정되시면은, 민사에서도 책임이 지워지게 돼요. 본인이 책임져야 되는 부분이 여러 사람이 만약에 같이 그 사망에 책임이 있다고 했을 때요. 본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이 일부라고 하더라도요. 민사상 불법행위는 이 연대 책임을 짓게 됩니다. 연대 책임을 지면은 다른 사람 못가지도 자기가 일단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거예요. 물론 내부적인 관계에서는 그걸 구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일단은 어쨌든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지셔야 된다는 부분을 알아두셔야 되고요. 예, 다음으로는 신분상의 불이익이에요. 신분상의 불이익은 뭐 일반적으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큰 문제는 없겠죠. 근데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의해서 형사사건으로 기소가 되게 되면 직위해제 처분 받으실 수 있고요. 금고 이상 실형을 선고받거나 집행유예 받게 되면 공무원 결격사유에 해당되죠. 그 공무원을 준비하시는 분들도 혹시라도 이런 문제가 생기시면 조심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네, 이상의 세 가지 점을 꼭 생각하셔서요. 뭐 가능하시다면, 그러니까 스스로 죄가 없으신데 뭐 합의하고 뭐 선처를 구하는 건 좀 우습죠. 예. 그래서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무죄를 받느냐? 예, 무죄를 받는 방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예, 어떻게 하면 무죄를 받느냐 이 부분을 다시 설명을 드릴게요. 모든 형사 사건이 마찬가지인데요. 형사 재판에서 다투는 부분은 크게 법리적인 부분은 그렇게 크게 없어요. 일반적인 사건 같은 경우는요. 일반적인 사건에서는 어떤 사실관계가 발생했느냐, 특히 근데 업무상 과실치사의 문제는 좀 법리적인 쟁점도 있을 수가 있는 게 본인의 이제 주의 의무가 있느냐 없느냐 이 부분은 좀 다툴 여지가 좀 있을 수가 있어요. 제가 담당했던 사례도 그런 게 있었는데요. 타워크레인 사고와 관련해서 이제 기소가 되셨는데 보통 이런 사건들에서 보통 기소가 되면은 이제 원청 회사까지 포함해서 한 네다섯 분 이렇게 기소가 돼요. 이 사건에서도 법인까지 포함해서 한 7분이 이제 기소가 되었던 사건인데요. 이제 타워크레인과 관련해서 이제 제가 변호했던 의뢰인이 이제 과연 업무상 주의무가 있었느냐, 예, 그 부분에서 이제 공소가 제기됐던 부분을 이제 판사가 인정을 안 해줬죠. 예. 하여튼 무죄를 다툴 때는 근데 변호인 입장에서는 다툴 수 있는 부분은 다 다툰 거예요. 저도 그 부분뿐만이 아니라 인과관계 다 다퉜죠. 예. 그리고 무죄를 받아냈고 검사가 항소했고요. 예, 항소해서 대전지방법원이에요. 1심은 홍성지원에서, 예, 2심이 대전지방법원이었는데, 예, 무죄로 항소 기각하고 무죄 확정됐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사건 다 공통적인 것들 설명을 드리면은요,
변호사의 전문성도 중요해요. 근데 제가 말씀드리는 변호사의 전문성이라는 게 사실 형사사건을 안 하시는 분들은 거의 없을 거예요. 그 뭐 대기업 큰 로펌에서는 뭐 전문 분야가 이렇게 많이 나뉘어가지고 그런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개업 변호사시라고 하면은 민사사건도 하고 형사사건도 보통 다 하십니다. 저도 사실 마찬가지고요. 예, 근데 그 전문성이라는 게 형사사건에 있어서의 전문성이라는 것보다 그 사건이 일어난 그 사실관계를 잘 볼 수 있는 전문 지식이 있느냐,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그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타워 크레인 사건이라고 했을 때는 이제 타워 크레인의 작동 원리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그 구조라든가 이런 부분을 이해하고 있지 않으면은 재판부를 설득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뭐 관련된 법규정도 마찬가지죠. 그런 법규정 속에서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느냐가 나오는 걸 테니까요. 산업안전보건법이라는 게 이제 관련 시행 규칙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을 잘 이해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예, 그 앞서 말씀드린 그 도우미 사례였는데요. 그게 그 도우미가 이제 아이를 뭐 턱으로 가격하여 이렇게 뭐 상해를 입혔다 뭐 이런 그 공소 사실로 공소가 제기됐던 건데요. 그 부분에 있어서 1심에서 이제 사실 확인된 부분을 이제 의학적인 지식을 갖고 좀 깨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 의사 인맥도 그렇고 뭐 제가 갖고 있는 전문 지식도 그렇고 객관적으로 교과서에 나온 부분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다 이게 예, 설명이 될 필요가 있어요. 그러면은 이제 항소심 재판부가 그런 여러 가지 다른 증거 조사들을 갖고서요. 그리고 1심에서 이제 뭐 의사 소견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사실조회를 통해 좀 뒤집었죠. 예. 그래가지고 재판부에서 2심에서 이제 전혀 다른 결론을 내려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요. 업무상 과실치사도 유죄가 나오면은 구속도 가능하다. 예, 실형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사 책임하고 신분상 불이익의 문제가 있다. 그래서 초기부터 이제 충분히 사건의 경험이 있으신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계신 변호사님하고 사건 사실관계를 잘 정리해서 대응해 가시면은 예, 원하시는 성과가 충분히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네. 이상 남윤국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